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선자의 재판 중지를 추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무죄가 나오는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닌 그대로 계속해도 된다라는 법을 상정했어요. 아니, 재판 결과가 무죄일지 유죄일지도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이거를 알고 재판을 중지하고 진행하고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사법 절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지금 훼손하고 있잖아. 자, 오늘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법부 안에서 이례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 지난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평소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상한 시국에서 사법부 전체가 외부 압박의 위기를 느낄 때 직접 나서서 소집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그리고 지금 그 촉발점이 된 사건은 단 하나, 최근 있었던 대법 판결 이후 벌어진 정치적인 반응들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 정치권, 특히 거대 민주당 쪽에선 사법부를 향한 엄청난 비난들을 쏟아냈죠. 대법원장 탄핵 겁박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9명을 고발하겠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 움직임은 바로 그것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회의는 법관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사내 최고 수준의 조직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라 공격을 하고 심지어 대법원장 개인을 문제 삼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법관들이 침묵만은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전국 법관회의에선 단지 최근 판결 하나만을 다루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법부 내부 행정구조, 예컨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문제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즉, 사법부 내부가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려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판은 여러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 판결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거론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 일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사법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통용이 되면요, 앞으로 어떤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 또는 권력자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괜히 판결 내렸다가 탄핵당하는 거 아닌가? 내 밥줄 끊기는 거 아닌가? 고발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죄 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사법부 내에 자리 잡게 되는 순간 법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법은 정치 하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법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은 무도한 정치 앞에서 설 자리조차 위협을 받고 있어요. 법관들이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건 자신들의 신념 때문만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리고 대장동 재판부도 결국 재판을 뒤로 밀었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정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곧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감정과 권력에 의한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법관들이 지금 회의를 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우리 사법부 이대로 무너져도 되겠냐라는 그런 소리를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관들이 입을 열게 되면 그건 단지 내부의 토론을 벗어난 법치가 위태롭다라는 공식 시그널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 때도 이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지금은요, 누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전에 법의 구조 자체가 과연 보호를 잘 받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재판은 판사가 하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사회, 그게 민주주의고 그 간극을 넘지 않는 건 역시도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가 재판을 흔들고 판사를 바꾸려고 한다면 정의는 나락을 가게 되겠죠. 전국 법관회의의 움직임은 이 시대 법치주의의 최후 방어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니까 여러분 모두 이 법관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방금 전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선자의 재판 중지를 추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무죄가 나오는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닌 그대로 계속해도 된다라는 법을 상정했어요. 아니 재판 결과가 무죄일지 유죄일지도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이거를 알고 재판을 중지하고 진행하고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사법 절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지금 훼손하고 있잖아.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결과를 미리 안다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사실상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정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것도 법사위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무죄가 명백하다라는 건 누가 정합니까?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이 조항은 그 명백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주체도 모호해요. 결국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이건 무죄니까 괜찮다 판단하는 전례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한 정치가 재판을 가르고 사법부의 목을 틀어쥐고 있다라 말한 그것과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회에서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무죄가 명백하다라는 말은 이미 누군가 결과를 짜맞추고 있다라는 말인데 참 한숨만 나옵니다. 이 조항이 여러분 법제화되면 사법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중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